안녕하세요. 로맨스 소설 TV입니다. 오늘은 독자들의 원망의 화살을 가슴 가득 안고 개과천선하는 후회남 탑 10을 준비했습니다. 랭킹은 평점, 인기순위, 장르, 연령대와는 무관함을 참고해주세요. 기준은 남주의 후회의 깊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의 시간을 가졌는지로 판단했습니다. 굴리고 굴려도 시원찮은 굴렁쇠 남주, 시작해볼까요? 10위. 이 결혼은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의 카셀입니다. 신이 내린 얼굴이라는 해군 대위 카셀은 어릴 적 이네스와 약혼이 정해지며 결혼 전까지 오는 여자 가려가며 받아주는 방탕하죠. 결혼 날짜까지 연기해가며 미스와 미세스를 가리지 않았던 그를 이네스는 최적의 남편감으로 정합니다. 결혼 후 이혼을 해 편하게 살려고 방탕한 카셀을 선택했더니 웬걸 온리 내 여자의 댕댕남이 되어버린 순정 발닦개남 카셀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의 윈터입니다. 돈에 팔려왔다는 시선을 받는 왕녀 바이올렛과 결혼한 윈터는 그녀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저 사업에만 몰두해 있었죠. 그러는 사이 바이올렛은 그녀를 무시하는 주변 시선과 교묘하게 그녀를 이용해 먹는 시부모에 의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남편 윈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며 그녀는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인 윈터와 서로 몸이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며 남편 사업에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해요. 한편 아내의 몸으로 바뀐 윈터는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음에도 몸을 계속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 몸이 바뀌는 원인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되며 큰 충격에 휩싸이죠. 이도저도 할 수 없던 바이올렛은 새벽 기차를 타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윈터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괴로워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차마 그녀의 앞에 나타나질 못하고 먼 발치에서라도 그녀를 눈에 담는 윈터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 내가 감히의 로렌스입니다. 고리 대금업으로 시작해 대부호가 된 평민 출신인 디비치 은행장 로렌스는 멸문 귀족의 라힐을 빚 대신 데리고 와 그의 신분 상승에 그녀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국의 황후를 쏙 빼닮은 라힐을 공주의 시녀로 들이밀어 자신이 공주와 결혼을 해 신분 상승하려는 목적에서 라힐을 신교육까지 받게 합니다. 사람을 상품 취급하며 사랑을 믿지 않는 로렌스는 라힐을 점점 구속하게 되고 기어이 그녀가 몰래 도망가게 만드는 지경까지 몰아가요. 그녀가 없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점점 더 폐인이 되어가는 로렌스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 네가 죽기를 바랄 때가 있었다의 카를로이입니다. 크로이센 황제 카를로이는 자신의 혈족들을 다 죽여버린 델로아 공작의 딸 이본느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수의 딸인 그녀를 경멸하던 카를로이는 없던 법도 고쳐가며 후궁을 들이는데요. 그 덕에 황후인 이본느가 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계획에 그녀를 이용하려 합니다. 이본느는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인 카를로이를 선택하며 한 가지만 부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믿어달라고요. 그러겠다 약속한 카를로이는 델로아 공작이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그녀를 의심하며 탑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납치당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여자아이가 이본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카를로이가 그녀를 찾아 나서지만 이미 그녀는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아버려요. 한 번만 믿어달라는 그녀의 말을 금세 잊어버리고 증오하다 그의 눈앞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을 잃어버리는 카를로이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 검은 사슬의 아켈란스입니다. 드래곤인 황제 아켈란스를 보좌하는 충직한 신하이자 반려의 역을 했던 하솔란을 14년간이나 이용하고는 그녀를 황후로
맞이하기는커녕 자살을 하라며 그녀에게 비단을 하사합니다. 14년간의 외사랑에 눈물 지으며 하솔라는 자살을 하죠. 하지만 다시 회생하고 자살하고를 몇 번 반복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켈란스의 지시였죠. 원하는 대로 없어져 주었는데 다시 찾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는 하솔란의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후회한다, 나의 황후는 너뿐이다 로 일관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에브리데이 하솔란에게 매달리며 I'm sorry를 끝도 없이 외치는 아켈란스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흰 사슴 잉그리드의 로건입니다. 화려한 밤의 사교계의 최고의 방탕아의 이름답게 지저분한 온갖 짓거리를 해대는 무대뽀의 로건 앞에 만인의 연인인 잉그리드가 그에게 청혼을 하며 그의 인생은 바뀌나 했더니 바뀌기는 개뿔. 결혼 후에도 그의 추잡한 행위는 계속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첫사랑 남자를 만나게 되고 질투와 자격지심으로 인해 더 망나니 짓을 하는 로건. 참 유치하죠? 그런 남자가 흰 사슴 같은 잉그리드의 청순한 매력에 갇혀 개과천선을 하려는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죠. 로설 독자들이 문매를 흠씬 두들겨 맞는 막장 남편인 로건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울어봐 빌어도 좋고의 마티아스입니다. 헤르하르트 공작가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빌 아저씨의 수양딸 레일라를 어느 순간 가지고 싶고 한편으로는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마티아스 헤르하르트 공작입니다. 그저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이던 마티아스는 어느새 그녀에게 마냥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빌 아저씨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레일라는 그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다 그의 소나기에서 어렵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녀를 잃고 표신하지 않게 거만함을 유지하며 폐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마티아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폐하의 무릎 위의 키리스입니다. 대륙간의 종교 전쟁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벨라는 키리스를 자신의 친오빠처럼 따릅니다. 키리스는 벨라를 남장시키며 자신의 검술을 가리키며 용병단도 키워나가죠. 벨라의 눈은 어느새 키리스만 쫓게 되고 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벨라가 자신 대신 다치던 밤 서로 키스로 마음을 확인하지만 순간 그런 벨라를 역겹다며 매맞는 미동으로 팔아버리죠. 반역을 일으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키리스는 혀가 잘린 상태의 벨라를 안으면서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 팔아버린 키리스를 벨라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계속된 사과와 용서를 비는 키리스를 외면하던 벨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그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키리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노예로 물든다의 캐스티안입니다. 동생의 반역으로 독약을 마신 여왕이자 기사인 에스메랄다는 캐스티안이라는 자가 다스리는 낯선 성 안에서 눈을 뜹니다. 캐스티안은 기억 상실에 불안해하는 그녀를 자신의 노예라 칭하며 그녀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끝끝내 그에게 굽히지 않는 그녀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알몸 상태로 수갑을 채워 질질 끌고 다니고 또 화살로 자신을 쏘아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등에 죽기 직전까지 채찍 자국을 내기도 합니다.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된 캐스티안은 그녀의 노예로 곁에 머무르는데요. 정말 구르고 구르며 그가 에스메랄다에게 했던 모든 가혹행위를 고스란히 그리고 묵묵히 받는 캐스티안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제온 황후의 소비에슈입니다. 일명 게비에슈라고 불리는 그는 라스타를 정부로 삼아 임신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인 나비에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죠.
결국에는 나비에를 밀어내고 라스타를 황후로 맞이하게 된 그의 행복도 잠시, 정말 아주 잠시, 자신의 전부인 나비에도, 정부인 라스타도, 그의 핏줄이라는 아이도 모두 잃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미 재혼한 나비에에게 돌아와 달라 애원하고 협박까지도 일삼지만 인과응보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어버렸죠. 다른 소설의 후예남들은 구르고 죽다 다시 살아나서라도 여주와 행복해지지만 돌아오지 않는 여주를 기다리는 비참한 남자의 절절한 후회를 보여주고 있는 소비에슈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또 어떤 굴렁쇠의 남이 등장해 독자들의 묵은 채증을 내려줄지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